안녕하세요, 싸움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수험생들은 직접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기보단 집에서 인터넷 강의, 줄여서 인강을 들으며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집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들이 많았고 관련 영상을 만들기도 했죠. 인강 또한 강사님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감과 긴장감이 떨어져 집중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인강을 들을 때 우리 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몇 번이나 봐야 겨우 이해될 강의들을 단 한두 번만으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인강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부의 효과도 높일 수 있는지 내과학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인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내가 그 강의에 집중을 잘해야 합니다. 이건 인강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끔 집중이 잘 되면 오늘은 공부가 잘 되는 날이네 라고 말을 할 테고, 집중이 어렵고 강의를 들어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네 라고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단순히 내 컨디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집중하지 않았기에 생기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 우리 뇌는 편안할 때보다 약간 힘들고 긴장할 때 집중을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할 때는 뇌를 각성시켜주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거의 분비되지 않지만, 조금 불편하거나 긴장할 때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그럼 강의를 들으면서 무조건 불편하게 있으면 더 집중이 잘 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아마도 그 불편한 행동 때문에 강의에 더 집중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지루한 인강을 들을 때는 그 강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뇌를 긴장시켜야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뇌를 긴장시켜야 한다면 비장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야 하냐고 말이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긴장하진 않습니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진지하고 잘 이해해보려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괜히 마음만 비장하게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 긴장하고 강의에 더 집중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니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강의를 들을 때 뇌를 긴장시키고 집중력까지 높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우리 뇌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공부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능력은 뇌의 언어 영역과 전전두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전두엽은 작업기억이라 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전전두엽의 영역 중 배외측 전전두 피질은 나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계획하며 목표에 맞게 나를 점검, 평가하는 능력까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하는 대부분의 능력들입니다. 방금 제가 배외측 전전두 피질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각 능력들마다 포함된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표입니다. 즉, 공부의 뇌 전전두엽은 목표가 생기는 그 즉시 뇌를 각성시키고 최대한 집중력을 끌어온다는 겁니다. 즉, 우리 뇌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런 강력한 집중력과 이해력으로 목표를 이루려고 최대한 노력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면 우리 뇌에 있는 모든 자원을 끌어다 쓰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인강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돌아가 보죠. 앞에서 강의를 잘 듣기 위해선 우선 집중을 잘해야 하고, 또 집중을 잘하기 위해선 내가 긴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긴장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인강을 듣기 전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목표란 그저 오늘은 어디까지 인강을 들어야지나 또는 열심히 집중해야지와 같은 추상적이고 어설픈 목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설픈 목표로는 우리 뇌가 절대 긴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강사님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겠다는 목표입니다. 즉, 강사님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강의를 관통하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자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들이 왜 뇌를 긴장시키고 강의를 듣는 효과를 높여준다는 걸까요? 일단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좋은 질문이란 많은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사실 질문이란 자체가 궁금하고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궁금한 것이 생겼다는 말은 내가 이해한 것이 많이 생겼다는 반증인 셈이죠. 결국 모르는 것들을 질문하기 위해선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수업을 마치기 직전에 선생님께서 궁금한 거 질문해봐 라고 말씀했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은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꽤 많은 이해를 해야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다면 공부의 뇌인 전전두엽에게 나 좀 이따 질문할 테니 제대로 집중해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전전두엽에게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준 셈이죠. 그럼 전전두엽은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이해하려고 작업기억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의 배경 지식과 기억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 질문하기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할 텐데요. 공부법들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설명하기 공부법도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설명하기 공부법은 내가 공부한 것을 타인이나 나 자신에게 설명하는 공부법인데, 이 설명하기 공부법이 최고의 공부법이라 불리는 이유도
공부할 그 당시 타인이나 나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전전두엽은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해력, 기억력과 관련된 모든 자원을 끌어다 쓰기에 당연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의를 들을 때 남에게 설명한다는 목표도 함께 정하면 안 되냐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듣는 강의가 익숙하고 몇 번 들어본 강의라면 설명하기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고 처음 들으며 너무 방대한 양의 강의라면 설명하기의 목표는 너무나 어렵고 과혹할 수 있죠. 네, 너무 어려운 목표에 해당하면 우리 뇌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강을 듣기 전에 약간의 운동할 것을 추천하는데요. 수많은 내각 연구에선 운동 후 기억력 향상에 대한 결과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즉, 인강을 듣기 전에 계단을 오르거나 걷기 등의 약간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기억력이나 동기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집에서 인강을 들을 때 조금 불편한 옷을 입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편한 옷이란 집에서 입는 아주 편한 반바지, 추리닝 같은 옷보단 지금 옷차림으로도 당장 밖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옷차림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운동복이나 잠옷 같은 편한 옷차림들은 우리 뇌가 집에서 쉬는 시간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뇌의 입장에선 집은 쉬거나 원래 잠을 자던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서 공부나 인강을 들을 때 불편한 옷을 입어준다면 우리 뇌는 지금은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구나 하며 집에서 쉬는 시간과 공부 시간을 구별하는데 단서가 되죠. 이처럼 인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인강을 듣기 전에 약간의 운동이나 움직임을 가지고 조금 불편한 옷을 입어 우리 뇌에게 자 이제 공부 시작한다 라고 미리 알려주며, 인강을 들을 땐 이 강사님에게 날카로운 질문이나 내가 설명해야지 라고 염두에 공부한다면 우리 뇌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내어 오늘은 공부가 잘 되는 날이네 하며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인강의 효율 몇 배 높이기와 같이 인강을 듣는 스킬에 대한 방법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집중을 잘하는 상태라면 특별한 스킬 없이도 스스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영상으로 공부해야 하고 집중하기 더 어려운 인강의 특성상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중력만 좋다면 인강만으로 충분히 합격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건 수많은 합격생들이 이미 증명해냈으니까요. 이처럼 인강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들도 구체적인 목표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오늘 공부 계획이 단순히 한국사 2시간 공부가 아니라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까지 불교를 총정리한다거나 또 정리한 내용을 나에게 설명하기처럼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보다 나를 먼저 알아야 제대로 세울 수 있듯이 어떤 계획을 세울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아무거나 시작해보세요. 다만 마치기 전에 바로 자리에서 일어서지 마시고 이번 공부와 계획이 어땠는지 스스로 피드백 해본다면 그것이 나를 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목표도 금방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공부의 내 전전두엽을 가장 빠르게 자극시키는 방법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